자, 이어지는 단원입니다. 업무 위탁 및 포상금 제도입니다. 역시 쉬어가는 페이지이긴 하지만 중요하죠. 지금까지 업무 위탁은 거의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포상금은 비교적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이 단원을 보칙이다 이렇게 부르고, 보칙에서는 업무의 위탁, 포상금, 수수료 관련 내용이 나오는데 가볍게 접근하셔도 됩니다. 자, 1번 원문 잘 보시고, 교육은 어디 한다 그랬죠? 대학이나 전문대학, 거기 협회, 공기업, 준정부기관, 아까 대학이 교육기관에 들어간다는 거 잘 보시고, 시험 시행기관에는 대학이 없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학 하면 시험, 대학 입시가 생각이 나니까 요거 살짝 주의해 봅니다. 가벼운 단원입니다. 자, 이어지는 단원 포상금 비교표입니다. 자, 제목부터 잡으셔야 됩니다. 자, 포상금은 공인중개사법상 포상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련되는 법상의 포상금이니까 포상금이 두 종류로 구분이 되어 있고 그 표를 지금 잘 만들었죠. 자, 여기 공인중개사법의 포상금 무, 거, 양은 포상 대상이다. 무등록, 거짓 등록, 그 다음 양도되어 양수받은 자였는데 5번, 6번 잘 보도록 합니다. 개공사 아닌 자가 표시 광고하는 행위 포상 대상에 들어왔죠. 그리고 거래 질서 교란 행위 금지 행위에서 공부했습니다. 시세를 조작하거나 단체를 구성하거나 유도 기억나십니까? 방해하는 행위. 요 네 가지가 거래 질서 교란 행위고, 시세, 단체, 유도, 방해하는 것이 포함 대상이 됐다는 것 시험에서 중요합니다. 자, 하단의 내용 체크하시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련되는 포상금도 역시 지급 대상자가 제일 중요한데 단조롭습니다. 6개나 되지만 거짓으로 신고하는 자, 거짓 잘 봅니다. 주택거래, 부동산 거래 신고, 거짓, 신고 의무 아닌 자가 거짓 신고, 그 다음 불구하고 더가면 포상 대상이죠.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 위반이니까 여러분들 6개나 쫙 나열이 되는 것 같지만, 자, 정리합시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련되는 포상금 제도는 거짓 신고하면 포상합니다. 거짓 신고 고발하면. 그 다음 불구하고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에 관련되는 위반 내용 단조롭죠. 그 정도 정리하시고, 자, 두 개 표가 잘 돼 있는데 쭉 내려가 보시면 우리 공인중개사법상에는 얼마 만에 지급합니까? 1개월 내로 지급합니다. 여기 얼마입니까? 2개월. 눈에 보이시는지요? 이렇게 해서 이런 거 차이점. 그 다음 포상금은 건당 50만 원으로 합니다. 자, 건당 50만 원. 여기도 50만 원 같죠? 근데 여기는 국고에서 보조한다라는 게 있다는 것. 그 다음 여기는 국고에서 보조가 없다는 것. 그죠? 요 정도 익히겠습니까? 차이점 체크해 보시고. 자, 여기서 조금 중요한 것. 1, 2, 3, 4 그러니까 거짓 신고와 불구는 부과되는 과태료의 20%를 지급하는데 아무리 많아도 1,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런 내용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비교표 차이 나는 것, 특히 시험에 잘 나오는 것 강조했습니다. 포상금 가볍게 확인하셨고, 공인중개사법에서 나오거나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련되는 것으로서 어디서 나오든 한 문제는 출제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드디어 이제 중요한 단원이 출발하는데 지도감독상 명령과 행정처분에 관련되는 문제가 출발을 합니다. 지도감독은 일단 가볍습니다. 이 지도감독에 따라서 모든 업종은 지도감독이 있죠. 지도감독을 해서 뭐를 합니까? 행정처분을 하는데,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위반 행위에 대해서 정지나 취소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감독과 행정처분이 짝으로 세트로 붙었죠. 거기서 첫 번째 문제, 감독에 대한 문제는 이제 서론 문제로서 가볍게 출발합니다. 자, 감독에 대한 내용, 이 전체 내용이 전부 다 하니까 감독자, 감독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연결되겠죠. 타당한 것 찾아봅시다. 시작합니다. 1분 드리겠습니다. 1분까지는 안 가도 되지만 1분 드립니다.
자, 1분에 한 문제 푸는 훈련도 겸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1분입니다, 여러분들. 자, 역시 이 문제는 1분까지 가야 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타당한 것을 찾으시오. 자, 1번. 중개사무소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증만 제시하면 된다. X입니다. 공무원증만 제시하는 게 아니고 조사, 검사, 증명서를 같이 가져가야 되죠. X. 2번 개공사에 대한 감독관청은 국토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이다. 자, 개업 공인중개사를 감독하는 세 사람 잘 보셔야 됩니다. 국토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감독할 수 있다. 답은 O. 자, 3번은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진도감독은 시도지사도 할 수 있다. X입니다. 거래정보사업자, 국토장관하고만 놉니다. 자, 여러분들은 협회나 거래정보사업자는 국토장관 이것만 체크하더라도 해당되는 답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다시 국토장관 누구라고요? 협회와 거래정보사업자. 4번 개공사가 감독상 명령을 위반하여 6월 이내에 업무 정지를 받고 거래정보사업자가 위반하면 취소받을 수 있다. X예요. 거래정보사업자 위반하면 5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자, 좀 이따 이제 바로 이어지는 과태료 행정질서벌에서 하겠지만 벌칙 부분은 단순 암기입니다. 자, 일단 X. 분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은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지도감독권이 없다. 당연히 분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감독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감독에 대한 문제 1번 문제로서 가볍게 접근했습니다. 자, 이어지는 단은 지도 감독에 관련되는 사유 어떻게 공부했죠? 감독하러 갈 때는 거행한다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아, 감독은 거행하는구나. 그래서 거래동량, 행정처분. 행정처분이 뭐라고 그랬죠? 자격취소, 자격정지, 등록취소, 업무정지를 행정처분이라고 합니다. 거행한다 기억하시고, 자, 이제부터 중요한 단은 행정 절차에 대해서 출발을 합니다. 자, 행정처분 절차에 대해서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중요합니다. 시도지사도 청문을 할 수 있다. 언제? 청문은 취소할 때만 하니까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를 할 수 있죠. 할 수 있다. 개공사 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반드시 청문을 해야 한다. 여러분, 행정처분이 뭐라고 그랬죠? 자, 정지나 취소를 행정처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청문한다. X예요. 청문은 취소할 때만 합니다. 3번 공인중개사법상 행정처분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은 없다. 그래서 역시 O죠. 자, 여러분, 공인중개사법상의 행정처분, 행정질서벌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은 없다 하니까 O인데, 자, 지금 틀린 거 찾죠? 실시할 수 있다. 맞고, 경사의 행정은 이제 틀렸고, 그렇죠. 이의신청 규정은 없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를 한 시도지사 5일 내로 국토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이 자격 취소는 중요하기 때문에 국토장관에게 보고사항이 있다는 것 중요하죠. 자, 5번 중개사무소 등록 취소에 해당된다 하여 반드시 자격이 취소될 수는 없다. 당연하죠. 등록이 취소되는데 자격이 취소될 일은 없죠. 거꾸로 해볼까요? 자격증이 날아가면 당연히 등록은 취소됩니다. 이 개념 익히셔야 됩니다. 중개업을 할 때 등록이 취소되면 자격증은 있잖아요. 다시 나중에 하면 돼. 근데 자격증이 날아가 버리면 영업은 당연히 못하는 거예요. 자격이 취소되면 등록은 취소돼요. 반대로 들어가는 것도 의미를 가지시고 틀리는 건 몇 번? 2번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이제 알아두기에 관련되는 내용이 들어왔고, 자, 알아두기 잘 읽으셔야 됩니다. 이 제기 규정이 없다는 것, 이런 것들이 교재에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한 번쯤은 따라 붙어야 됩니다. 정리됐고, 이제 중개사법에서의 이 신청이 없지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이런 것들은 있겠죠. 우린 중개사법에 이 제규정이 없다 그랬습니다. 정리해 보시고, 자, 이어지는 단은 자, 행정처분표가 들어옵니다. 반드시 암기하시고 암기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표는 대여섯 문제가 연결이 되는데 여러분 거기 기본서에는 100% 있습니다. 요약집, 특강자료, 각종 자료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 이 표는 반드시 암기하시고, 암기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보면서 암기한다 그러면 안 되고 이 표를 빈 종이에 그대로 옮겨 적으시기 바랍니다. 안 보고 옮겨 적어져야 이게 암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빈 종이를 갖다 놓고 옮기다 보면, 안 보고 옮기다 보면 모자란 모르는 칸이 생길 거예요. 그럼 다시 이거 뭐였지? 다시 돌아왔을 때 이제 이 표가 자기 표가 되는 거예요. 5, 6문제가 여기서 정리합니다. 행정처분표 반드시 암기할 것.
자, 행정처분표 보시면서 자, 이제 문제 갑시다. 행정처분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을 찾으시오. 중요 문제죠. 표도 참고를 보시면서 자, 옳은 것 하나 찾습니다. 시작. 자, 빠르게 진행합니다. 옳은 것을 찾으시오. 자, 1번. 등록을 반드시 취소하는 사유를 곧 따라 나오지만 절대적 취소라고 합니다. 사유에 포함되는 개공사. 등록 취소를 거치지 않더라도 개공사 자격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X. 취소가 되어야 자격이 없어집니다. 2번 개공사의 개설 등록증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개설 등록이 취소되나 양도받은 자는 등록이 취소되기 전까지 개공사 자격을 갖는다. 이것도 웃기죠. 빌려서 하는 자가 개공사 자격을 갖는다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X. 3번 업무정지 처분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상면이 경과되면 이를 할 수 없다. 근데 등록 취소도 마찬가지다. X예요. 등록 취소는 이런 소멸시효가 없다. 자,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런 훈련 하셔야 됩니다. 훈련. 업무정지는 3년이 지나면 이를 할 수는 없다.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등록 취소는 그런 게 없어요. 4. 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된 경우로서 법인인 개공사가 해산을 하면 법인의 사원 임원이었던 자가 등록관청의 등록증을 반납한다. 여러분 법인이 해산하면 대표자는 살아있죠. 대표자가 반납하게 됩니다. 그래서 X. 정답은 5번 들어오겠네요. 자,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만약 다르다면 자격정지와 자격취소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격증에 관한 것은 모두 누가 한다? 교부한 사람이 합니다. 여러분이 서울시장으로부터 자격증을 교부받았지만 경기도에서 일할 수도 있겠죠. 그럼 경기도는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예요. 그래서 자격증 교부, 취소, 정지 전부 다 교부한 시도지사가 해야 한다. 꼭 기억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5번인데 이 5번 지문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4번 드디어 나오기 시작하죠.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것은 몇 개인가? 자, 약 한 9개가 걸쳐져 있고 여러분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사유 등록을 반드시 취소하는 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절대적 취소 사유고 여러분 암기표 16번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 나름대로 기억하시지만 절대적 취소는 절대적으로 나옵니다. 제목이 뭐죠? 결사, 허리, 사양, 일정에 해당되면 절대적 취소인데 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격 사유, 사망 기억하시죠? 허 하면 허위, 이중 소속, 사무소를 이중으로 등록합니다. 자, 여기 사가 2개니까 의식하셔야 되죠. 사망하면 절대적 취소, 이중 등록 사무소 절치입니다. 양도돼야 하거나 1년 이내에 업무 정지를 2번 받은 자가 다시 한 번 더 업무 정지 받으면 정은 정지 받은 자니까 절대적 취소 사유는요 하면 결사, 허리, 사양, 일정 반드시 정리하시는데 만약 이번 시험에서 상대적인 취소를 찾으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작년에 절대적 취소 시험에서 물었습니다. 상대적 취소 11가지나 되지만 어려운 게 아니고 절대적 뽑아내버리면 남아있는 건 상대적입니다. 어쨌든 절대적 취소는 반드시 기억합니다. 자, 바로 정리합시다. 이중 등록 여기 보이시죠? 절대적 취소입니다. 2번 X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행하면 절대적 취소입니다. 개공사 사망하면 더 이상 일 못하는 거 이해하시겠죠? 초과하여 금품은 상대적 취소 사유입니다. 자, 내려가서 등록관청에 인장등록 위반하면 6월에 업무정지 사유죠. 인장등록이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온다 그랬죠. 업무정지. 7번 법인이 아닌 개공사가 2개 사무소 상대적 취소사입니다. 2개 사무소.
다른 계공사의 소공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사원, 임원이 되는 것을 이중소속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이중소속, 결사허리 할 때 D에 해당됩니다. 절대적 취소입니다. 9번 계공사가 감독상 명령을 위반하면 6월 이내에 업무 정지니까 절대적 취소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절대적 취소에 대한 내용 반드시 익히셔야 되고 결사, 허리, 사양, 일정 절대적으로 취소됩니다. 자, 내려가서 이제 알아두기 이론 잘 정리해놨습니다. 청문, 반납, 그 다음 이중이 들어가는 것 세 가지.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 사무소. 이중만 들어가면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 어쩌면 여러분 이렇게만 기억하더라도 큰 줄기들이 해결될 거예요. 자, 관련되는 내용들이 정리가 됩니다. 이어서 연결되는 내용 05번입니다. 자격정지와 업무정지를 비교합니다.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자, 다시 이야기합시다. 자격정지 왜 받았죠? 소공사가 자격정지를 받습니다. 이인설설 개개금 자격정지. 자, 개공사가 업무정지를 받습니다. 이조차 개념 안 잡히면 안 됩니다. 업무정지 아무나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 내용이 엉망이 된다니까요. 업무정지는 개공사가 아까 행정처분표 보셨죠? 그게 반드시 나타납니다. 소공사는 자격정지를 받는데 자, 비교 설명하는 것으로서 틀리는 것 찾으시오. 자, 여러분 틀리는 것 하나 찾으십시오. 시작. 5개 지문이니까 10개의 기회입니다. 틀리는 것. 자, 빠르게 갑시다. 틀리는 건 몇 번? 5번이죠. 해당 기관에서 자격정지나 업무정지 처분을 한 때는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한다. X예요. 자격정지는 통보하지 않습니다. 이때 통보는 누가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통보사항이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자격정지는 누가 하죠? 교부한 시도자니까 통보사항에 안 들어간다는 것 기억하셔야 되죠. 자, 틀리는 게 5번 돌았다면 맞나요? 소공사가 이중 소속하면 소공사만 자격정지입니다. 근데 개공사가 이중 소속을 하면 요거 뭐다? 절대적 취소요. 이런 거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안 되면 한계하셔야 됩니다. 업무정지는 등록증 반납이라든지 자격정지는 자격증 반납의 의무는 없다. 당연하죠. 맞다. 정지는 반납하지 않습니다. 3번 자격정지나 업무정지 중에는 중개 업무를 할 수는 없다. 당연한 이야기. 자, 똑같이 4번 업무정지나 자격정지는 그 기준을 주고 기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을 가중강경하는데 아무리 가중하여 처분하더라도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라는 것들이 정지에 대한 두 가지입니다. 이제 이 단원에서는 이제 문제에서는 빠졌지만 자격정지는 누가? 소공사가. 업무정지는 누가? 개공사가. 이 부분도 익히셔야 됩니다. 6번 내려갑니다. 이번에는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틀리는 것. 여러분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는 암기표 1번, 2번에 들어갈 만큼의 내용입니다. 암기표를 조성할 때 그랬죠. 암기표 1번, 2번은 100% 나온 것들을 만들어 보자 했던 문제. 가장 중요하고 매년 출제합니다. 자, 6번 틀리는 것 찾으시오. 틀린 것 찾습니다. 자, 틀리는 거 몇 번일까요?
보이십니까? 시도지사는 자격증을 타인에게 양도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면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격 취소는 절대적 취소니까 취소하여야 한다. 아까 암기표, 행정처분표 암기하라 그랬죠. 자격 취소에 대해서는 절대적 취소하여야 한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들입니다. 근데 슬쩍 들으면 취소된다는 사유는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할 수 있다 하면 맞을 것 같은 느낌이 오기 때문에 훈련하듯이 보셔야 돼. 이렇게 하면 틀린다를 의식합니다. 자, 나머지는 맞습니까?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받으면 자격이 취소된다. 취소되는 사유 양대로 부정을 어떻게 해요? 징하게 하면 취소되니까 징역형. 이 법을 위반해서 징역형은 취소 사유. 5개니까 거의 해마다 문제 나옵니다. 맞고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사유에 의해서 자격이 취소된다는 당연히 취소된 날로부터 3년 동안은 자격을 취득할 수도 없다. 4번 자격 취소를 받은 자 3년 자격 정지 중에 있는 자는 당해 기간 중에는 당연히 중개업에 종사할 수는 없겠죠. 상식이죠. 5번 등록관청으로부터 등록을 취소받은 개공사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할 의무는 없다. 맞다. 뭐가 없다가 맞다 하기가 쉽죠. 여러분 보고하는 것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었을 때만 보고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이 취소됐을 때 보고하는 의무 없다. 맞다. 라는 것들을 익히고 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단어는 행정처분에 관련되는 알아두기 중요하죠.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이 자격증이 취소가 되면 반납하는데 자격증을 분실하면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시합니다. 자격증은 분실하면 사유서. 근데 등록증 반납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 이런 것들을 의미 있게 보셔야 됩니다. 관련되는 이론 보시면서 자, 내려가서 드디어 행정처분 효과의 성계입니다. 성계 동그라미 놓고 별표 탁 찍습니다. 성계는 여러분한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제가 오늘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되는 사유가 적발이 됐습니다. 오늘 적발되면 조금 있다가 취소나 정지가 나오겠죠. 대략 얼마 걸린다 그랬죠? 한 2, 3개월 걸린대요. 현업에 하시는 분들을 내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자, 그럼 오늘 적발이 돼서 취소될 사유가 서너 달 있으면 취소가 나올 건데 한 달쯤 있다가 내가 먼저 폐업을 내버립니다. 왜? 취소를 안 받으려고. 자, 이렇게 폐업을 내고 영원히 영업을 안 하면 되는데 한두 달 있다가 다른 데 가서 싹 들어온다니까요. 이 재등록을 하면 그 폐업 전에 위반 사실을 취소나 정지를 하는 것을 성계한다고 부르고 그렇게 해야 합리적이라는 것도 동의하시겠죠. 자, 그래서 성계를 하는데 더 중요한 거 취소는 폐업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났다면 성계할 필요는 없다. 왜? 폐업을 3년 이상 했다는 것은 벌써 취소된 효과와 같잖아. 그죠? 한번 취소돼도 3년이 지나면 되니까. 정지는 얼마? 1년이 지나면 성계하지 않는다는 게 이게 더 중요합니다. 자, 1번 문제 행정처분에 대해서 옳은 것 하나 찾습니다. 시작. 자, 행정처분에 대해서 옳은 것 몇 번이지요? 옳은 것 1번, 4번 두 개입니다. 자, 1번 개공사인 법인의 대표자는 공인중개사법상 이렇게 행정처분의 성계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법인의 대표자가 성계한다.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4번 개공사가 폐업 후 다시 개설 등록을 한 때는 폐업 신고 전의 개공사의 지위를 기본적으로 성계한다. 요게 기본 조문이었고 좀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자, 틀린 거 수정해 볼까요? 2번 폐업 신고 전의 개공사에 대한 업무 정지와 과태료 효과는 폐업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 개공사에게 성계한다. 요 폐업일 때문에 틀립니다. 처분일로부터 1년간인데 이거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니까 폐업일이 아닌 것 체크하셔야 되고 처분일로부터 1년간 성계하죠. 3번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재등록 개공사에 대해서는 폐업 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등록 취소를 할 수는 없다. X. 취소는 몇 년?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X. 자, 5번 등록 취소 사유를 위반한 자가 적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3년을 경과하면 등록 취소할 수 없다. 그런 규정이 없다니까요. 이거를 뭘로 바꾸셔야 됩니까?
등록 취소가 아니고 업무 정지는 3년이 경과되면 할 수 없다라는 뭐가 적용된다?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꼭 이렇게 등록 취소 이런 걸 갖다 넣는다니까. 그죠? 자, 그래서 1번에서 옳은 것 2개 체크하시면서 틀리는 것들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행정처분을 보셨으니까 행정, 형벌. 형벌이 뭐지요? 형벌이라는 것은 징역 또는 벌금이죠. 징역 또는 벌금과 질서벌을 과태료라 그럽니다. 자, 당연히 단순 암기시고 이 암기표에서 암기할 건 암기도 해야 됩니다. 자, 다음 형벌의 형량면에서 가장 가벼운 것을 찾으시오 하고 들어왔는데 여러분 형벌 하나하나를 다 알아야 가벼운지 무거운지를 기억하시겠죠. 이 표는 반드시 암기하되 만약에 어려우시다면 지금 나오는 것들 정도는 익히시다면 됩니다. 자,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는 경우 3년 징역 3천만 원 벌금. 우리 중개사법에서 제일 셉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이건 무등록과 같은 급이잖아. 다른 사람 자격증을 자기가 붙여서 했다니까요. 3년에 3천만 원. 같은 급이죠. 법령의 규정에서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투기를 조장하는 굉장히 잘 나옵니다. 3년에 3천만 원. 거래정보사업자가 개공사로부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합니다. 1년에 1000. 답은 4번 들어오겠네. 자, 5번 정서 등의 매매교환입니다. 정서 금지행위에서 3년에 3천에 해당되니까 자, 가벼운 것은 4번인데 지금 4번 답을 찾는 게 아니고 지문 하나하나에 대해서 뭐가 옳다, 뭐가 틀리다를 여러분 익히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행정형벌의 가벼운 벌칙에 대한 것들을 정리해 보셨다면 자, 이제 이번에는 양벌 규정도 정리해야 될 단원이죠. 둘 다를 처벌하고 고용인이 한 행위는 개공사의 행위로 본다라는 의미. 자, 그렇게 해서 개념을 잘 잡으시고 중요한 것 하나 들어오죠. 다만 그 개공사가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경우에는 벌금형이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를 뭐라고 부른다? 면책조항이 적용된다. 약물규정도 비교적 중요합니다. 새겨주시고. 자, 이제 이어지는 과태료 문제입니다. 가볍지만 5개 틀린 것, 올바르지 못한 것 찾아갑니다. OX로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합니다. 자, 과태료에 관한 내용입니다. 올바르지 못한 것. 부동산 거래 신고를 받은 관청이 거래 당사자에게 과태료를 누가에게 부과했다고요? 거래 당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왜 10일 내로 등록관청에 통보해 줄까요? X죠. 자, 그래서 틀린 것 답은 1번입니다.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죠. 거래 당사자가 아니고 개공사들이 과태료를 받으면 그 개공사를 관리하기 위해서 10일 내로 등록관청에 통보해 줍니다. 뭐를 틀리게 하는지를 의식하시고 자, 나머지 맞습니다. 과태료 처분권자는 위반 행위의 동기, 결과 등을 참작하여 과태료 기준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을 하는데 독특하게도 3천만 원짜리 그리고 취득가액의 5%짜리는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의 1 합니다. 자, 그러면 뭐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뭐는 5분의 1 이래 헷갈리지 말고 전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을 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의 1이라는 게 두 개예요. 3천만 원짜리 900분의 5의 과태료. 그렇게 정리하실 것. 3번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는 누가 부과한다? 국토장관만이 부과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이 부과하죠. 4번 거래정보사업자가 운영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운영규정 내용을 위반하면 얼마짜리? 지정 취소와 500만 원짜리. 암기표 8번에 있죠. 허운정해 일할 때 운영규정 위반 5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5번 개공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얼마짜리? 500만 원짜리 과태료.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는 관련되는 것 위반했다면 전부 500. 자, 500이 아닌 것 2개. 3천만 원짜리 과태료. 합의 3가지죠. 그리고 취득가액의 5% 과태료. 요 2개만 고민하면 돼요. 그래서 무조건 대체적으로 500만 원짜리 과태료로 적용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과태료라는 내용도 전체적으로 한번 보셨습니다. 중요한 것들만 뽑았죠. 자, 이어지는 단어는 우리 그 공인중개사 법령상 규제에 관련되는 제재입니다. 옳은 것을 찾으시오. 자, 가봅시다. 개공사가 거래계약서의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면, 자, 이중계약서는 무조건 시험 나온다 그랬죠. 등록 취소까지는 좋았는데 더하기 1년에 1000 하면 X예요. 2번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전속중개계약서 들어가면 전부 유월의 업무 정리라 그랬잖아요.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하려면 취소받을 수 있다. X. 서는 유월의 업무 정지입니다. 3번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 취소와 함께 3년에 3천만 원. 당연하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취소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무등록과 같은 급인 3년 징역 3천만 원 벌금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당연히 O. 자, 4번 중개사무소를 2개 이상 둔 개공사와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개공사의 벌칙은 동일하지 않다? 동일합니다. 1년 징역 1천만 원 벌금에 해당되죠. 사무소 2개나 임시중개시설물 텐트나 파라솔을 치는 것도 사무소로 봅니다. 5번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면 취소와 동시에 1년에 1000 틀렸죠. 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했다. 그러면 취소만 시키면 되지. 그만 일에 1년에 1000은 아니니까 주의하라 그랬죠. 이런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했다면 우리말로 하면 컨닝해서 자격을 취득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적발이 되면 자격을 취소시키면 되지 컨닝했다고 1년 징역 1천만 원 벌금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출제자 자기는 컨닝 한 번도 안 했는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부정하게 취득하면 뭐만 있다? 취소만 있지 1년에 1000 조심하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알아두기 정리해 주시고. 자, 이어지는 단원이 이제 제2편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련되는 법률이 출발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제1편 법령에서 70% 출제되는 내용들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좀 빠르긴 하지만 거래 신고에 관련되는 법률로서 2편을 출발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 갑니다.